지구 자전축에 영향을 준 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전소이자 토목공학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샤댐입니다. 길이 2.3km, 높이 185m의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두고 있는 물의 무게는 자그마치 390억 톤에 달합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났던지 댐이 완공된 후 지구 자전 속도가 약 0.06 마이크로초 정도 느려질 수 있다는 나사의 계산 결과는 한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산샤댐에는 주민 이주비까지 포함해 공식 건설 비용에만 무려 1,800억 위안에 달하는 거액이 투입됐고 완공까지 15년이 걸린 이 괴물 같은 댐은 지금도 매년 1,00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뿜어내며 중국 전역 7천만 가구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압도했던 이 산샤댐의 타이틀도 조만간 과거의 유물이 될 운명입니다. 중국이 티베트 고원 깊숙한 곳 인도 국경과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히말라야의 젖줄인 얄룽창포강 하류 매독 대엽곡에 산샤댐을 가볍게 비웃는 진짜 괴물댐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수억 명의 목줄을 쥐게 될 이 슈퍼댐은 왜 2030년대 아시아 지도를 통째로 바꿀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걸까요? 얄룽창포강은 인도인들이 브라마 푸트라강이라 부르는 히말라야의 젖줄입니다. 이 강이 인도 국경을 넘기 직전 거대한 협곡을 만나 급격하게 휘어지며 엄청난 낙차를 만들어내는데 중국은 바로 이 험준한 지형에 히말라야 안반을 뚫는 초대형 터널과 계단식 구조물을 세워 아시아의 물길 자체를 통제하려는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2020년 중국 정부가 국가 최고 경제 계획인 제14차 5개년 계획에 이 댐의 건설 구상을 공식 포함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가 쏟아졌음에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24년 12월 중국 정부의 최종 건설 승인이 떨어지며 프로젝트는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결국 2025년 7월 19일 인도 국경과 가장 인접한 티베트 닝치시에서 역사적인 공식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가 직접 참석해 삽을 떴을 만큼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건 메가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워낙 지형이 험하고 고도가 높아 전 세계 토목 전문가들조차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공사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 실제 중국에서도 상당한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히말라야의 안반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숫자로 비교해보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체감이 됩니다. 중국이 약 1조 2천억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댐이 가동되는 순간 얻게 될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 때문입니다. 완공된 슈퍼댐은 매년 무려 3천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산샤댐이 1년 동안 만드는 전력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유럽 국가가 1년 내내 국가 전체를 가동하고도 남는 전력량을 히말라야 골짜기에 위치한 이 댐 하나가 전부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도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이 투입하는 총 사업비는 산샤댐을 5개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인류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일컬어지는 국제우주정거장을 우주에 띄우고 운영하는 데 든 총 비용이 약 1,500억 달러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중국은 댐 하나를 짓기 위해 인류가 우주에 구조물을 세운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땅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건설에 소모되는 자원의 양도 막대합니다. 댐 벽을 쌓는 데 들어가는 콘크리트 양만 미국의 후버댐 수십 개를 동시에 지을 분량이고 투입되는 철강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66개나 세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거대한 토목 사업을 진행하자 이웃 국가들은 상류의 수자원 통제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저마다 독자적인 맞불댐 건설 전략을 세우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나 탄소 중립과 전력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수력발전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강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주변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히말라야의 수자원을 중국이 쥐는 순간 국경을 맞댄 인도와 방글라데시내 최소 1억 3천만 명에서 최대 3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살 여탈권이 베이징 지도부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자원의 무기화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티베트에서 발원한 얄룽창포강은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까지 흐르는 핵심 수자원입니다. 특히 인도 북동부 농업과 식수 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국이 상류의 수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 정부 내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티베트 매독 슈퍼댐이 완공될 경우 건기 동안 인도 국경 지역의 브라마푸트라강 유량이 최대 85%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는 연평균 유량이 아닌 건기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인도 안보 당국은 하류 지역의 식수, 농업, 수자원 체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가 쏟아지는 우기나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중국이 가둬둔 물을 한 번에 방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량의 인공홍수가 발생해 하류에 위치한 인도의 아삼주와 방글라데시 전역은 순식간에 광범위한 저지대 침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쟁 없이도 하류 국가의 생존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전략 자산이 국경 바로 위에 배치되는 셈입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상황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젖줄이라 불리는 메콩강 상류에서 이미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메콩강의 중국 구간인 란첸강에 11개 이상의 대형댐을 촘촘하게 지어놨습니다. 그 이후 메콩강 하류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유량 감소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강물이 마르자 바닷물이 거꾸로 치고 올라왔고 베트남 최고의 곡창지대인 메콩 델타 지역은 염분으로 가득 차 땅이 황폐화됐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토네사프 호수의 어획량도 크게 줄어들었고 동남아시아의 농업과 생태계는 중국 상류댐의 영향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메콩강의 이러한 비극이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 슈퍼댐이 들어서는 매독 대협곡이 지구상에서 지각 변동이 가장 활발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활성 지진대 한복판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단층이 살아 움직이는 연약한 기반 위에 수십억 톤의 물을 가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하중과 수압이 지하 단층을 짓누르고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인공적인 대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지난 2008년 발생해 9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 스촨성 대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인근에 지어진 즈핑푸 댐의 수압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히말라야의 이 슈퍼댐이 지진으로 인해 단 한 번이라도 붕괴된다면 초대형 쓰나미가 히말라야 계곡을 타고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쏟아져 내려와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하고 하류 수천만 명이 사는 지역에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댐 건설이 가져올 부수적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댐을 지으면서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 바로 옆에 고속도로와 철도, 군사기지를 촘촘하게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댐 자체가 인도를 언제든 수몰시킬 수 있는 인질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인도에 강력한 전략적 압박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와 석유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중국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시아를 통제하려는 댐 프로젝트를 통해 물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 패권 경쟁은 더 이상 석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티베트의 물줄기를 쥔 중국의 매독 슈퍼댐은 앞으로 아시아의 국경과 안보 지형 자체를 바꿔버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